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소스 타이밍 소유창입니다. 자, 2월 28일 일요 경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적중으로는 토요일 비막 끝내기 승부였었지요. 막판 승부 94.2배 수입 적중까지 원틀 주력 한 대 이어서 수입 적중까지 갈 수 있었던 토요 경마 막판 승부 단위 환수 경기별 경주별 단위 환수 1204% 나와줬던 그 승부 있었고, 그리고 일요일 승부 하이라이트는 일요일 11경주였었습니다. 13.6배 원틀 주력 적중에 들어가면서 단위 환수 952% 이렇게 고환수율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단통 적중, 또 그 밖에 또 멀티 적중 이렇게 나와 주면서 나름대로 지난주에 그래도 좀 선전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토요일 승부가 지난주는 좀 더 좋았고, 일요일은 일단 이런 승부가 952%의 단위 환수가 나온 11경주 적중 같은 게 있긴 했습니다만은 적중 경주 수에서는 조금 모자랐던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요 경마에서는 좀 더 적중 경주 수를 높여야겠다, 다적중 구도로 갈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라는 한번 의지를 다져봅니다. 자, 2월 28일 일요 경마 서울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마로 총 15개 경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승부처로는 5, 8, 9, 10, 13, 14 5경주 초반 쇼 붙여, 8경주 초강 배팅, 9경주 단통 한방, 10경주 메인 승부 되겠고요. 13경주 초고 배당, 14경주 비막 끝내기 승부까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소유창의 실전 배팅, 당일 실전 배팅, 음성과 문자, SMS 문자 이렇게 신청, 문의, 이렇게 남겨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요 경마 얘기 들어가기 전에 기승불가기수, 기승불가기수서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 자, 보시면은 이 정도의 지금 내용이 좀 있습니다. 기승불가기수 확인하시고요. 문세영 기수가 이제 복귀를 했지요. 그 부분 문세영 기수가 복귀하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이제 최대 관심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승부경주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주들 전부 다 제가 풀어쓰기 뭐 코리아레이스, 또 경마왕, 제가 또 내부 전문가로 있는 경마왕 뭐 이런데 풀어쓰기 텍스트 예상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일 실전 배팅을 통해서 음성과 문자로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승부처로 꼽아 놓은 경주들 위주로 해서 한번 유튜브에서는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초반 쇼부처 경주는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5경주 여기가 이제 5경주가 되겠는데, 초반 쇼부처 경주입니다. 초반 쇼부처 경주. 여긴 딱 세두의 마필로 저는 정리를 한다. 이거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고요. 딱 세두의 마필로 정리를 하면서 배당 마필을 탑재를 해서 고액 배당. 그래서 그 고액 배당 노림 복병 쪽으로 적중 조합이 조합이 들어간 것 쪽으로 적중이 나와주면은 환수율은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1000%, 2000%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까지 기대 환수율을 보고 있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은 8번마 쿨렐레쿠스
자, 요 마필이 있고요. 다음에 7번 모닝뉴스, 다음 4번 내길의 축복. 요런 모닝뉴스가 인기 한 2위 수준, 인기 2위 수준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천총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모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완전 바닥에 있는 복병이고요. 그리고 코렐레쿠스는 한 인기 4, 5위권 요 정도. 일단 주요 마필들 요 정도 보시면 1번 로드핑크는 얘가 한 인기 한 3위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일단 주요 마필들 생각하시는 가운데 8번 마 쿠렐레쿠스의 경주 모습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쿠렐레쿠스, 이게 10월 7일 경주 3착 했을 때의 모습인데, 얘가 쿠렐레쿠스가 직전에는 6착 3착 했어요. 11월 7일, 여기 11월 7일 요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11월 7일 부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이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0번 파이팅 거리 출발이 늦었습니다. 초반 선두는 4번 블랙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번 블랙카 안쪽 선두, 일마진 뒤쪽 5번 스마트 핑크와 8번 월드 매니핏. 자, 이렇게 1번 게이트에 쭉 외곽에서는 7번 슈퍼 챔피언과 11번 추적하시면서 럭키전사까지 이렇게 7마리가 앞선 채 있습니다.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중위권 1마진차 앞서 있는 안쪽 4번 자리를 블랙카가 선두 유지한 채 바깥쪽 번체를 좁혀 나온 2마리, 5번 스마트 핑크와 8번 월드 매니피입니다. 4, 5위에는 2번 기타리스트 안쪽 4위, 5위는 3번 소우주, 뒤에서 11번 럭키전사가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블랙카가 4코너로 돌아 직선주를 먼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4번 블랙카가 직선주를 먼저 접어들었고, 그 뒤에서 200권 접전 속에서 5번 스마트 핑크와 외곽의 8번 월드맨이 두 마리가 2위 접전 속에 안쪽 4, 5위는 3번 소주와 함께 2번 기타리스트가 뒤따르고 있고, 바깥쪽에서 7번 슈퍼 챔피언이 안쪽 말들을 제치기 시작합니다. 안쪽 4번 블랙카와 바깥쪽 선두까지 넘보고 있는 7번 슈퍼 챔피언입니다. 바깥쪽 종반 선두도 7번 슈퍼 챔피언이 올라선 가운데 2위 싸움에 5번 스마트 핑크,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소주, 외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1번 코렐레쿠스까지 7번 슈퍼 챔피언, 5번 스마트 핑크, 1번 코렐레쿠스. 서울제 이경주 결국 7번 슈퍼 챔피언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준우승을 거두고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7번 슈퍼 챔피언. 이 경주를 통해서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다. 예,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승부의 중심에 놓고 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8번마 쿠렐레쿠스입니다. 로카드 10의 자마이기도 하고요. 경주 살펴봤듯이 요 마필이 저는 승부의 중심에 있는 여기 5경주 모습이고, 초반 쇼부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초반 쇼부처 경주에서 일단 하나 적중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7번 모닝뉴스. 자, 모닝뉴스는 직전, 그러니까 11월 21일 경주입니다. 그때 진로가 심하게 막히는 마지막 파이널에서 진로 막힘, 요게 좀 심했던 거, 요게 좀 있었거든요. 그거 좀 감안하고 봐주시고, 직전 경주에 이제 무고객 가면서 1400 한번 거리 경험하고. 모닝뉴스 전반적인 이번 경주 편성 수준이 중하급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액면이 조금 약하더라도 그 전에 노리고 있었던 마필들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길의 축복, 여기는 인기 바닥권입니다. 인기 바닥권 지금 14두인데 인기 9, 10, 11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인기 바닥권에 있는 마필 내길의 축복입니다. 여기는 기습 선행을 볼 수 있는 내길의 축복. 여기가 들어오면 배당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초안, 초벌구에 왁구를 잡아놓고 요렇게, 그리고 코렐레쿠스에 만약에 요렇게 손잡고 들어와 버리면은 이 배당은 엄청 큰 배당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오면은 84, 거기에 대한 노림수까지 확실하게 태워가면서, 그러면서 너무 막권 지저분해지지 않게 세두의 마필 안에서 뭐 복조로 엮어줘도 구멍수는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턴은 크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런 것까지 가면은 뭐 1000%, 20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환수 노림의 고액 배당 노림의 조합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초안은 이렇게 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팅 가서 또 다른 변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불안하게 또 제껴야 될 마필은 혹시 없는가, 여기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실전 배팅에서 이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쇼부처 경주였었고요. 배당 노림수 있는, 여기 배당 노림수가 있는 복병까지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일단 초안은 이 선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경주가 됩니다. 8경주는 이제 초강 배팅 승부가 되겠습니다. 1200m 국내선 5등급 연령 오픈 안발레 있습니다. 중량은 핸디캡 중량이 되겠고, 편성은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8경주입니다. 자, 8경주가 되겠고, 여기 초강 배팅 승부. 배팅 전략은 일단 기둥 잡아놓고 축마를 비틀어 잡아놓습니다. 인기 대끼리 막권 쪽에서 기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축마를 비틀어 잡아놓고 거기에서 배당까지 보는데 여러 구멍 필요 없다, 딱 3방 안에서 고액 배당까지 본다. 자, 요런 배팅 전략을 가지고서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가 4번이 인기를 많이 모을 것입니다. 이 4번이. 네, 4번이. 일단 액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 스마트 핑크가 얘가 인기 1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바깥쪽에 가면 글로벌 선, 얘가 이제 인기 2위 정도 되겠죠. 될 것이고, 9번도 인기 모을 것이고, 얘가 인기 3위. 그 다음에 라운 블러드 인기, 얘가 4위 정도. 제가 예상하는 인기 순위는 뭐 요 정도의 인기 순위입니다. 인기 순위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로 7번 라운 블러드를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 전에 유고객 경마 할 때의 직전 경주, 그리고 무고객 경마까지 해서 최근에 계속 승부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운 블러드. 그러면서도 자기 걸음은 살아있는, 걸음 살아있고 노림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7번 라운 블러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저는 조금 더 핵심 마필로 주목하고 있고요. 여기는 선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블랙 실버 선행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선입으로 그리고 스마트 핑크도 선입, 얘가 인코스 포켓짜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마필로 1번 한일모아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유 마필인데 추입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배당까지 이렇게 뻔하게 공략하는 거 가지고서 승부수를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여기서 이제 배당까지, 고배당까지 보는데, 그러려면은 축마 비틀기가 필요하다. 축마 비틀기. 여기서는 제가 7번 쪽으로 축마를 비틀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죠.
9번 붙이고 14번 붙이고 그 다음에 4번 붙이고 1번이 이제 큰 배당을 안고 있는 배당 마필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초안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 배팅 가면은 더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은 필연. 만약에 압축에 실패를 했다, 그럼 배팅 강도는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배팅 강도는 초강이 아니라 그냥 중으로 약해집니다. 압축에 실패할 경우. 압축을 해서 최소한 2방 내지 3방 배당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도가 됐다, 실전 배팅에서. 그러면 3방까지. 그리고 중배당 쪽에서 압축에 들어간다, 압축으로 환수를 노린다, 여기까지. 그렇다, 2방 선에서 압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 안에는 배당 막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초안을 좀 같이 잡아 놓으시고요. 이 중에서 실전 가서 실전 배팅에서 보다 압축을 해보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9경주였고요. 이제 8경주였고요. 자, 이젠 9경주, 다음 경주가 되겠네요. 9경주는 1200m 국내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편성은 중편성. 여기는 단통까지 볼 수 있는 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11번 막 클린업 해피가 있습니다. 클린업 해피. 먼저 이 클린업 해피 경주 모습부터 한번 같이 감상하시고 보시죠. 여기 11번 게이트에 있는 클린업 해피, 요거 먼저 경주 모습을 보시고요. 11월 21일 클린업 해피가 3위를 차지했던 그때 모습입니다. 자, 그때 모습. 출발합니다. 좋은 모습인데 경주리 1400m 제 10경주 4번 출발했습니다. 게이트입니다. 빠른 출발 10번마 머니챔프입니다. 바깥쪽에서 초반 4번 2마시 게이트. 달아납니다. 안쪽에 3번마 브라운 노즈가 추적하시고요. 2위로 추격합니다. 4번 게이트. 1, 2위 거리차 다시 고정하셔서. 1마시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번, 3번 두 마리가 앞섰고 이제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4번마 이 전개가 4번마 클린업 해피가 2위로 불리한 추격합니다. 전개, 외곽 쪽에서는 그리고 7번마 레이디 캘리도 견제가 3, 4, 6 심했던 모습 보이고 전개. 바깥쪽에서는 진짜 9번마 슬근슬근 사람이라는 별 슬근슬근 11번마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앞선에서 보는 이러한 과정인데 초반 2마시 선행 자리도 못 나가고 안쪽 자리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가운데에서 선행 마필, 안쪽 마필, 바깥쪽 마필, 가운데 샌드위치, 그럼 샌드위치 견제를 받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흐름 자체가 이런 전개라고 하면은 그렇게 편한 전개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전개거든요. 오히려 이런 모양새라면은 그 뒤나 그 뒤에서의 2열이나 이렇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마 브라운 로즈, 샌드위치 바깥쪽에서는 견제를 7번마 받는 레이디 피곤했던 캘리와 9번마 전개였는데 사람이라는 별, 자기를 9번마 중심으로 사람이라는 별이 샌드위치에 빠르게 올라오면서 걸쳐를 줍니다. 견제를 안쪽에 받는 10번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안팎에 있는 마필들을 결국에는 다 이겨낸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치고 올라온 뉴먼 워리어나 이런 사람이라는 별, 이런 마필들 안쪽에서 강했습니다. 결승으로 마지막 바깥쪽 뛰는 것만 다시 2위들이 한번 빠르게 볼까요? 올라오면서 거리차를 좁힙니다. 그런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클린업 해피보다는 편안한 전개였습니다. 유문 워리어가 종반 선두로 우상합니다. 그러니까 6번만 그 유문 워리어 좋지 못한 전개, 경합구도에 빠졌던 6번만 유문 워리어 안쪽에서 강했습니다. 전개상의 불리함, 그걸 감안하고 보면은 클린업 해피의 모습이 제일 좋았다라고 말해도 1분 과언이 25초 아니었던 9. 그런 판이었다. 1400m 그리고 이 편성이, 이 경주 편성이 굉장히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중상급 이상의 강한 편성. 이 편성에 비해서 이번 경주 편성은 훨씬 더 셉니다. 중급 편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내용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구경주 자리입니다. 여기가 구경주 자리고, 단통 한방
단통 한 방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자리. 편성은 중급 편성에 해당하는 자리가 되겠고, 지금 살펴본 마필이 11번 마입니다. 11번 클리너 배피예요. 자, 포인마. 자, 클리너 배피. 클리너 배피가 이번 경주에서 유력한 입상 후보 중에 한 자리. 저는 인정해 줄 만하다. 거리도 1200이니까. 거리도 1200. 아까 봤던 그 경주 거리는 1400이거든요. 1400에서도 그 정도 뜁니다. 앞선에 그 정도까지는 붙을 수 있고, 그러면 1200은 훨씬 더 얘한테는 수월한 경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마필로서 어느 마필이냐, 3번마 나의 전설, 그 다음에 5번, 얘가 이제 인기 1일 겁니다. 얘가 인기 1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나의 전설은 상대적으로 이제 복병 성격이 되겠는데, 나의 전설이 올드 패션들과 금빛환이 엄마가 이제 금빛환이, 자기 엄마는 금빛환이는 14년도에 스포츠 서울배 챔피언 자리에 오르기도 했던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걸음걸이 좋고요. 발바꿈이 상당히 좋습니다. 발바꿈이 굉장히 좋은. 이 발바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바꿈 자체가 결승줄에 가서는 딱 발을 바꿔줘야지만이 제2의 제3의 또 스퍼트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단거리 경주에서는요, 폐활량이 좋은 마필이라면 단거리 경주 1200 승부에서는 발바꿈 한쪽으로 계속 한쪽 발로 뛰어도 끝까지 갑니다. 나의 전설은 그 정도는 되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기 1위 마필.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한도의 마필만 마지막으로 집어넣으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패럴렐드 요 정도까지 여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말 상태 괜찮습니다. 컨디션 괜찮고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관심 있게 기대치를 가지고 보는 것은 우리 영상 살펴봤듯이 11번이고요. 11번이고 여기에 3이냐 5냐 14냐 이 구도입니다. 이 구도를 초안으로 잡고 가시면은 되겠고, 이 초안으로 잡고 가는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실전 배팅에서는 단통 한 방까지 정리를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지금이라면은 요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삐끗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요것들 가지고서 이제 대안을 삼아서 그러니까 대안 막권으로 돌아선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두 방 이상은 없다라는 각이죠. 이 각 자체가 그런 각입니다. 이번 경주를 보는 각은. 그리고 준비된 대로 가면은 단통 한 방이 되겠고, 그리고 정 불안해서 받치기라도 하나 넣어야겠다 싶으면은 두 방이면 충분하고요. 근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직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 배팅에서 최종 정리를 깔끔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메인 승부 10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여기 10경주 여기 메인 승부 자리입니다. 여러 구멍 필요 없습니다. 놓고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이면은 충분하다. 그 정도는 압축이 돼야지만 이제 승부 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 먼저 3번마를 봐야 됩니다. 3번마 히든 돌풍
문세영 기수, 복귀한 문세영 기수 계속 꾸준한 관심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배팅 신호 떴고요. 승부 의지 강하고 말 상태 좋고 강하고 뭐 인기도 자체가 높을 것이고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뭐 히든 돌풍은 입상 후보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겠고 자 그리고 11번 말을 제가 또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11번 얘가 이제 인기 1위에 오를 것인데 그리고 마이티팝 11번마 마이티팝 같은 경우에는 한 인기 3위권? 예, 인기 3위권 정도면은 예상대로 팔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객 수가 적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소스가 풀려버리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슈팅이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은 배당판이 막 널뛰기를 합니다.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섣부르게 배당판을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인기 순위대로 예상할 수는 있는데 배당판은 어느 쪽으로 좀 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가서 뚜껑 열고 확인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싶고요. 자 마이티팝 여기가 슈퍼세이버의 자마이죠. 아빠가 슈퍼세이버입니다. 이 슈퍼세이버 굉장히 유명한 마필입니다. 2010년도 켄터키 더비 챔피언. 그러니까 얘 아빠가 부마죠. 부마가 켄터키 더비 챔피언 출신입니다. 그게 바로 슈퍼세이버라는 마필이고 얘는 2014년도에 이제 이 슈퍼세이버 써놓을까요? 슈퍼세이버인데 얘가 이제 얘 아빠 이름입니다. 슈퍼세이버인데 얘가 챔피언이고 이 켄터키 더비 10년도 챔피언이고 그리고 14년도에 시스말로 넘어와서 14년도에는 리딩사이어 7위까지 이세마 부분인데 7위까지 오르게 됐던 그러니까 시스말로도 성공을 한 케이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마들을 걸출한 자마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클린업 시크릿 그 다음에 월드파워 뭐 이런 마필들 전부 다 1군까지 올라간 그러한 마필들 자마를 배출을 했습니다. 얘도 그 명가의 혈통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경주력도 좋습니다. 저는 이쪽에다가 좀 더 이쪽에다가 마이티팜 쪽에다가 방점을 찍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전권에 13번마 문학문 있고 14번마 퀀텀 점프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래요 구도가. 그러니까 얘가 인기 1위일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뭐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뭐 이 싸움인데 저는 여기 별나라 질주도 많이 팔릴 거예요. 별나라 질주 얘가 인기 2, 3위권에서 한 자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거냐인데 이 중에서 인기만 하나 지우고 전 요거를 지우고 싶고요. 인기만 하나 지우고 그리고 충마를 비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배당을 크게 볼 수 있는 리턴을 볼 수 있는 노림수가 형성되는 가운데 압축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노림수 가능하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수순 11번 마이티팜 쪽으로 충마를 비튼다. 두 번째 수순 인기마 중에 하나 날린다. 그리고 세 번째 수순 압축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이제 압축 작업 전입니다. 네. 저한테는 요 정도 세 방 정도면 압축이 아닙니다.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압축, 더 압축. 그래서 두 방까지 이렇게 압축을 하겠다. 라는 왁구를 배팅 왁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정리해 놓으시면서요. 그러면서 한 7대3 비중으로 주력 방어 이렇게 들어가면은 승부 펼치기에 딱 좋다. 네, 딱 좋다.
한 맛배당 환수 정도 나올 정도로 받치고, 그리고 한 400에서 500 정도, 여기 주력이 되겠죠. 400에서 500 정도의 환수율을 보면서, 한 4, 500 정도의 환수율을 보면서 주력한 승부수를 던지고, 요 정도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10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 10경주에서 일단 적중이 나와주면 이제 후반부 승부가 좀 더 이제 재밌게 흘러갈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승부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다음에 13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13경주로 가겠습니다. 13경주는 1700m, 예, 1700m 국내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레이스입니다. 13경주. 13경주. 자, 그런데 주요 마필들 좀 얘기를, 해당 사항이 있는 마필들 먼저 소개해드리면, 1번마 만에 하나, 여기 복병이고요. 비인기 마필입니다. 한 인기 순위의 6위권 정도 보시면은 되겠고, 3번 제주의 흑선, 여기도 복병권. 5, 6, 7, 여기도 그 중에 하나, 얘도 5, 6, 7 그 중에 하나, 인기 순위,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조금 더 인기 순위가 있을 그러한 마필, 썬더 윈드. 그리고 6번마 럭셔리 캡틴, 여기가 인기 2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끼리 마필 중에 하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기 1위는 얘가 인기 1위일 거예요. 롱뉴스가 인기 1위일 겁니다. 이런 마필들 가지고서 이제 배당, 여기 이제 고배당 노림수, 고배당 보는 판인데, 요거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해 볼 텐데, 일단 전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판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에 가장 이제 근접해 있는 마필은 인기마 중에서 6번 1700인데, 요렇게 이제 쭉 1700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돌아 나와서 이제 반대편 직선주로에서의 모습, 이제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그거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럭셔리 캡틴. 럭셔리 캡틴이 선행에 가장 근접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따로 없거든요. 럭셔리 캡틴 정도의 순발력이면은 선행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복병 포인트에 해당하는 마필이 3번 제주의 흑선인데, 얘도 지금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앞선 전개 찬스가 앞선 찬스가 있습니다. 3번 제주의 흑선, 이게 바로 얘를 복병으로 보는 승부수에 해당되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에서 1번마 만에 하나는 여기 시작할 때 계속 이렇게 다들 상대들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순발력이 부족한 만에 하나 1번은 후미 질주로 시작하면서 반대편 직선주로 가서도 후미는 면치 못할 겁니다. 일단. 근데 이것도 얘는 나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게 되면 마지막 결승주로에 들어가서 추입이 또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1번 케이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 바로 앞에 2열 쪽에 4번 썬더윈드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인기 1위, 그렇죠, 인기 1위 롱뉴스 봐야죠. 롱뉴스가 요 자리, 외곽이기 때문에 펜스 전개는 쉽지 않아 보이고, 왜냐하면 3을 지금 특히 3을 보고 있는 우리 같은 이 왁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10을 안에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10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 깨지기 십상이다. 왜냐하면은 10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3이 바깥으로 가거나 이 자리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3이 자리에 실패해서 최소한 3선까지는 붙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실패해서 4, 5선 밑으로 밀린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른 마필들이 이제 끼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반전 반대편 직선주로 이제 페이스가 다나밤의 페이스가 쭉 이제 이어질 것인데, 그리고 직선주로 들어올 때 이제 이 모습이 중요하겠는데, 6번 럭셔리 캡틴이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인코스 쪽에서 빡빡하게 인코스 펜스를 타고 들어가는 이러한 결승주로에서의 진로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추격하는 마필들이 전부 다 이건 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쑥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중앙주로로 슉 이런 식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도 이때까지 전개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경합구도 속에서 2열 3열 외곽 전개를 많이 경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마필들은 또 그렇게 빡빡하게 또 다음에 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자리는 상대적으로 자리는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자리로 여기 일단 앞선에 이 자리로 3이 최단거리화된, 여기 최단거리화된 전개를 이렇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게 저는 3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인코스 포켓에 들어가는 최적의 펜스 선입 전개, 자, 3번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마필들이 선입 추입이 되는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이 마킹하고 들어가면서 10번 얘는 맞다이 까면서 지금 들어가는 둘이가 인기마 맞다이 까면서 내가 우승이다 뭐 이런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는 박빙의 결과로 두 마필이 마지막에 경합 펼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번이 후미에서 요렇게 뚫고 나오는, 어느 정도까지 뚫고 나올 수 있겠는가, 요런 그림이 되겠고,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은 어차피 인기마이기 때문에 얘네들 말고 제일 볼 수 있는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3번 쪽에. 여기도 표시해 놨는데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도 굉장히 크고요. 제주의 흑선입니다. 배당 메리트도 굉장히 크고, 인코스 포켓,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전개에서 선행보다 더 유리한 명당 자리는 인코스 포켓. 그래서 복병은 3이다. 자, 지우고 다시 이제 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말고 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럭셔리 캡틴의 3번마 제주의 흑선. 자, 정리를 하면 이게 13경주죠. 13경주. 고배당을 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편성은 한 중편성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복병의 핵심. 그래서 3 놓고 들어가면서 3 놓고 여기도 같이 복병입니다. 3 놓고 들어가면서 10 인기마들, 10 6 요게 이제 요게 인기마들, 인기 세력들이 되겠고, 10 6 다음에 4 1 요런 것들은 같이 이제 복병 세력이 되겠고, 그래서 요렇게 초안을 잡고 정리를 해 놓는데,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중급에 해당하는 환수 나온다. 요렇게 들어가면은 고환수, 요렇게 들어가면은 고환수를 노려볼 수 있다. 일단 동급 일단 우리 그 초안 잡아놓는 과정 속에서는 전부 다 이제 동급 비중으로 일단 잡아놓고 초안을 정리해 놓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당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럼 2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30 30 20 20 30 30 20 20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동등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적중이 나와 버리면은 이거는 수십 배는 물론이고 100배당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까지 봅니다. 100배당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200이 아니죠. 2000에서 3000%까지도 일단 적중만 된다라 그러면 이 조합은 그 정도의 노림수가 있는 조합이다. 이것도 짭짤할 것이고요. 이것도 짭짤, 아무리 분산으로 들어간다 해도 이것도 짭짤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당막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제 실전 배팅에 가서 해야 될 일은 이거죠. 3번에 대한 확인, 여기에 대한 확인, 체크업, 여기에 대한 체크업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체크업만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이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도 만만치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또 복병 가치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병 대안이란 소리입니다. 여기가 복병 대안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압축 인기마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없는 소스랄지, 당일 소스랄지, 그러니까 현장 당일 소스랄지, 그 다음에 뭐 체중이랄지, 뭐 상식 밖의 배당률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체크업이니까 완벽하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얘는 좀 고려를 다시 해야 된다. 다음으로 미루던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없다 싶으면은 그냥 이쪽으로 복병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고 체크. 3번 제주의 흑선에 관한 체크만 좀 신중히 꼼꼼하게 이루어지면은 일단 막권의 정리는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경주에서 비막 끝내기 승부를 한번 이제 걸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막판 비막 끝내기인데, 여기서 이제 주요 마필은 4번마 문학의 카티, 그리고 4번 7번 장산포에버, 그 다음에 11번 돌아온 뽀빠이, 12번 위즈 모멘트. 요 정도 일단 1달러 간추려내서 얘기를 하면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 한번 보시고요. 문학의 카티 4번, 7번 장산포에버, 11번 돌아온 뽀빠이, 12번 위즈 모멘트. 자, 배당 전개판으로 가겠습니다. 1800경주입니다. 1800경주. 저렇게 돌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1, 2코너 지점은 큰 변수는 없을 거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승부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건 스퍼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스퍼트 싸움이건 뭐든 간에 경마에서 단거리건 장거리건 뭐 스퍼트 싸움이건 뭐 경제 성격이 어쨌든 간에 선행의 유리함이라는 것은 경마에서는 계속 어차피 있는 거니까, 안쪽에서는 7, 바깥쪽에서는 12. 얘네들이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쓰느냐, 요거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요 케이스가 높다라고 보는 것이, 12 위즈 모멘트가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간다라고 해서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뭐 죽으나 사나 일단 선행 트라이를 해야겠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행 욕심을 내고 계속 선행 욕심을 내고 타나밤에까지 반대편 직선주로까지 올 수 있다라는 소리. 그러면은 장산포에버는 뭐 손해볼 건 없거든요. 그럼 이 반대편 직선주로 구간에서 여기서 뭐 승부가 나면은 선행자리 탈취에 승부가 나면 괜찮은데, 안 나고 여기까지 쭉 가버렸어요. 여기 이 지점까지 와서 서로 선행해 봤더라도 이 지점에 와서 선행을 이렇게 받는 그림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데미지가 좀 크게 남겠죠. 이게 안 되고, 또 이렇게 선행에 실패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12이 좀 쉽지 않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12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행을 유지하고 선행에 나서고 유지하고 해서 더 유리한 거는 이쪽 7번 쪽 이라고 봅니다. 7번 장산포에버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만한 마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결승주로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싸움 바로 뒤에서 11가 자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리 잡든 여기 자리 잡든 어찌됐건 간에 앞선에서의 경합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은 다 이 선에서 얘가 3선 4선 정도의 자리 잡을 텐데, 돌아온 뽀빠입니다. 여기서 다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결승줄에 들어가면은 인코스가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문학의 카티가 있는데 문학의 카티는 완전 바닥입니다. 문학의 카티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 펜스 쪽으로 인코스겠죠. 이 자리겠죠. 문학의 1이 아닌데 4번 문학의 카티, 얘는 문학의 카티는 후미입니다. 이보다 거의 뭐 최후미권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최후미입니다. 여기 뭐 이제 말들 많이 있고요. 요렇게 여기 있겠죠. 여기 인코스 확보된다라고 그러면 요렇게 상대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모습이 될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후미 중에서도 후미 문학의 카트가 될 텐데, 추입만 놓고 보면 얘가 제일 발군입니다. 추입이 아주 우수한 그런 플러스 점수까지 줄 수 있는 문학의 카트입니다. 그럼 결승조로에 와서 7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 승부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인코스에서 스퍼트 승부고, 마지막 한타 더 쓰는 스퍼트 승부고,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바닥 추입 승부고, 요 세 마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에서의 핵심. 자, 그 중에서도 후미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리고 아까 7번 아까 봤죠. 이것이 아무리 7번이 더 유리하다라고 할지라도 12 때문에 좀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도 그러면은 이런 부담이 좀 있지요. 여기는 또 이렇게 바닥 추입 후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요. 가운데 있는 11가 제일 나을 수 있다. 돌아온 뽀빠이 요겁니다. 이게 지금 14경주 얘기인데, 자, 그러면 다시 출마표로 가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비마 끝내기 자리 14경주 자리입니다. 이게 끝내기, 비마 끝내기 자리가 되겠고, 이제 강배팅으로 이제 승부를 던져보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학의 카티 추입, 그 다음에 7번 장산포에버 선행, 11번 돌아온 뽀빠이 선입, 요렇게 이 세 대의 마필을 가지고서 공략을 해야 된다. 11, 7, 4 요렇게 아까 이제 전개판에서 살펴보면서 세 대의 마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11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라는 각도는 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렇게까지도 압축이 될 수 있다. 요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 이제 7을 씹어 먹고 살아남는다. 아까 요거 같이 경합할 수 있는 거. 만약에 12이 7을 잡아먹고 7과의 그 경합 구도, 요거는 전개판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도에서 이건 웬걸, 얘가 얘를 씹어먹고 살아남고 제일 먼저 결승줄에 들어온다. 그 가능성도 뭐 완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요렇게 일단 초안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놓도록 합니다. 지금 이게 세 뒤의 마필 복조가 되는 것이고 세 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당일 실전 배팅, 당일 실전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결론을 저는 두 방으로 내릴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서 저는 내심 이 압축에 대한 자신은 좀 있고요. 제가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수입으로 가겠다.
싹쓸이 수입 적중에 대한 욕심이 좀 납니다. 여기가. 그래서 비막 끝내기를 완성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4경주까지 승부처로 삼아 놓은 경주들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 경주들도 재밌는 승부가 좀 많이 보입니다. 뭐 단통거리도 많이 보이고 배당거리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경마왕이나 코리아레이스에 제가 전문가 게시판에 풀어쓰기 텍스트 예상 올려드리니까 그거 나머지 경주들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이제 물론 당연히 음성과 문자를 통해서 실전 배팅 거기서는 또 정리할 건 다 정리를 전경주 다 하겠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저는 이제 실전 배팅, 당일 실전 배팅에서 문자 음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들 건승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 하십시오. 감사합니다.